시면서 토론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3차 부산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제1세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리를 해주셨고요. 다른 참석자분들께서도 준비가 되시는 대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1세션의 토론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마이크를 교수님께,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자, 좌장이신 최병호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포럼의 전체 제목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핵심으로입니다. 굉장히 희망차게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두 분의 그 주제 발표에서 듣듯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현실을 생각할 때 이 희망보다는 극복해야 될 과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에는 네 분의 전문가들이 나오셨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해양 물류 전문가, 디지털 도시, 그리고 과학, 기술, 금융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큰 방향성 하에서 목표에 해당하는 각 전문가들이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돼 가지고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배수연 부산연구원 디지털도시 정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수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연구원장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우리가 시간을 50분까지 마쳐야 되죠. 50분까지 마쳐야 되는 관계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좀 알찬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수연 박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연구원 디지털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배수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토론문을 적을 때 이게 발표 자료를 안 보고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급하다고 빨리 적어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막 적고 나서 보니까 헛다리 짚었네요. 오늘 주로 내용이 보면 금융하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저는 제를 앉혀놓은 이유가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마 글로벌 허브 도시 분야에서 했던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산업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토론문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부산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좀 끌고 가던 리딩하던 국가에서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리딩할 수 있던 계기는 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쩌면 비정상 속에서 이루어진 성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그 성장의 여파가 끝난 다음에부터는 부산의 성장이 멈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진국 산업이라고 하는 뭐 목재라든지 신발과 같은 그러한 산업이 주도하던 시절에 부산이 잠깐 반짝이었고 그 이후로 중공업이라고 하는 개발 국가들이 지향하는 산업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부산의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셔서 사주 계시는 바이오 금융과 같은 선진국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까지 부산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력 반도체라든지 최전지 쪽에 연구를 하면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재, 인력 부분을 가장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고 싶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인재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계속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을 계속 부산과 비교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가 홍콩을 부산과 비교하는 걸 좀 반대하거든요. 국가와 도시는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 제도, 조세에 대한 권한이 없는 도시하고 국가라고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 사이즈 같다 하더라도 이 동등 입장에서 비교를 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 박재열 대표님 계시지만 분권 이야기 죄송한데 권한이라고 하는 상 중요하지 생각하는 자신은요. 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역에 맞는 제도라든지 조세 제도를 만들 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상황에서 부산 스스로 무언가를 해봐라고 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기업들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라든지 조세, 그다음에 인력 이런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부산이 수도권보다 우수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바꾸고 말하면은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부산 희망이 없다. 예, 그래서 전쟁과 같이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으면은 다시 부산이 재기하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은 기업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부산에 모였던 것 같은 정부에서 그러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바꾸고 말하면은 최근에 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첨단산업단지 같은 거를 지역에만 하고 제도적으로 볼 때 지역만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가감한 어떤 승부수를 띄우지 않는다면은 지역은 살아나기 힘들다. 그런데 왜 지역을 해야 되냐 그렇게 정부가 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요. 왜 부산에 그걸 해줘야 되냐.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계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뭐 해달라 이야기하면 왜 부산에?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왜 부산에 가야 되는가?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왜 부산에 가야 되는가? 정부도 왜 부산 투자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산은 항구 도시니까 바다를 통해서 움직일 때는 항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구를 가지고 계속 해양 도시로 나아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로 날아다니니까 항구가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경쟁력에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산은 경쟁력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 과거보다. 그래서 가덕공항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바꾸고 말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장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시기에.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바꿔 한 건데 그게 인재다. 결국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이게 뭐 지금은 사실은 배출한다 하더라도 계속 유출된다고 하는 문제를 걱정하게 되는데 계속 배출하다 보면은 결국 유출되더라도 남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배출된다는 도시적 특징이 생기게 되면은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조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부산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도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라이즈도 있고 글로컬도 있고 하니까 대학들 중심으로 하는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 변화가 좀 늦지 않아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교육부 욕을 많이 하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 줄 알았고 이미 신생아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뒤에 대학이 어떻게 갈지도 알았는데 불구하고도 교육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막다들도 와도 보니까 글로컬 한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많은 인구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떻게 버틸 건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대학이 죽고 학생이 줄고 사람이 줄게 되면 결국 지역 산업은 따라 침몰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남은 10년 동안 부산이 어떠한 매력을 가질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글로벌 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그거 맞추어서 무엇을 부산에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없어 제가 제 말씀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바로 다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조 다음은 김근섭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입니다. 저는 항만과 물류 정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장님이 항만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저도 이제 좀 준비는 저도 발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몇 가지 키워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규제라는 키워드, 인재, 물도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대학, 생태계, 특구, 과감함, 컨텐츠, 물류로 금융을 발달시킨다. 이게 이제 제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컨텐츠인데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특구와 관련된 과제를 몇 번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질은 다른 건데요.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에 중복되어 있는 특구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보다 넓습니다. 특구가. 그 말인즉슨 그냥 그런저런 특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거의 보면 특구법이라는 것이 카피의 연속이거든요. 아까 뭐 다른 분야에서 어떤 상향식, 하향식, 정부의 어떤 투자 효과는 미흡하다. 그게 그거의 반복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허브 특별법, 그런 특구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부산이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뚫고 나가야 될 하나의 문제인 거죠. 아까 프라브론 말씀하셨지만 문제의 발굴,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과감함이라는 키워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연찮게 3주 전에 오스트리아 그라츠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같이 이제 나라와 도시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도시와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오늘 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라츠는 오스트리아의 제2도시지만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R&D 하는 연구소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모빌리티 전문 기업인데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이 3조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고 있죠. 그 기업이 보여준 생태계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생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는 기업이 대학을 지원하더라고요.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은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기업은 요구를 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럼 그 학생들은 그걸 연구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기업은 그 결과물을 자기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그 인재를 채용하는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 조그만 동네에서 가장 매출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1등 기업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장인애들은 한 5등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1등 기업의 연매출 200조를 달성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부산이나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자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오지 않겠나.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있는 기업들의 모토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은 세일즈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고객들만 대상으로 한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런 효과,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물류 쪽이기 때문에 물류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싱가포르 사례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융의 허브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물류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는 금융 중에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높을 거고요. 또 앞서서 발제해 주신 분 중에서 두바이도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이 시작되고 발전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물류, 금융, 신산업 이 세 개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 세 개를 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가 잘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리도 물류를 핵심으로 해서 물류에서 필요한 금융이 뭘까? 물류에서 필요한 산업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 또는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물류가 뭘까? 이렇게 연결해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다 좋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고 다 각자 잘하자라는 시기라서 이건 또 좀 결과적으로 성과가 약해지는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작더라도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게 축적돼서 큰 성공을 만드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브 특별법도 그렇고 다양한 특구도 조금은 과감하고 특별하고 독특하고 너무 크지 않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수영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철입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산 이니셔티브 이런 포럼을 가지면서 우리가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치를 확고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비전적인 내용이라든가 실천적인 내용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항식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도시의 요건, 청정도시라든지 또는 안전도시, 스마트 도시를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작 돌아봐야 될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될 필요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비전에 대한 어떤 로드맵에 대한 이런 걸 선포해 놓고 가고 있지만 좀 이렇게 큰 부분보다도 좀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도 포함할 때 저희 부산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강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뒤로 말씀드리고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12대 전략기술 산업도 많이 있고 또 각 도시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어떤 2차 전지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우리 부산이 맞는 어떤 지향해야 될 가는 방향은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해서 우리 부산시 그리고 또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에서도 계속적인 전략 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발표도 나왔던 2차 전지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또는 항만 물류에 대한 수소 항만 뭐 그다음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은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인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서울 다음으로 대학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22개의 대학이 부산 시내 안에 모여 있는 이런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인재들이 정주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어떤 양질의 일자리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라든가 어떤 좋은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번 지난 시간을 짧게 좀 반성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연구자들이 계신데 우리 부산을 위한 연구는 얼만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봅니다. 실제로 그런 환경들이 문제였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개별적인 전공에 대한 그런 연구 R&D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만 그게 통상 국가에 대한 국가 어떤 연구 어떤 수도권의 어떤 그 연구 컨소시엄에 포함돼서 일을 한다든지 그 분야에 발전했지만 정작 부산을 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한 R&D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한 도시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스탠포드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밸리가 발전이 되고요. 또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같은 도시, 그 다음에 스웨덴의 뭐 시스타 같은 사이언스 파크 같은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과학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발전하고 크게 된 도시들이거든요. 이런 도시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부산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인 대학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인재의 어떤 육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강조되고 우리가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방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이런 분권조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막 발표가 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또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인 라이즈 사업이라는 것들이 큰 사업들이 전부 다 올해로 일몰을 시키고 내년 더 통합된 라이즈 사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한 번 더 도약해서 우리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양성해서 이런 인재들이 우리 부산에 갖춰져 있을 때 지금까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형태가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jobs follow people 일자리가 인재를 찾아와서 달려오는 그런 개념의 어떤 도시 또 한번 구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지산학연 이런 부분에 갖고 우리 부산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 잡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다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승구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안승구라고 합니다. 그 글로벌 허브 도시와 그리고 관련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물류 거점과 그리고 금융 거점 그리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 원의 경우에는 부산을 어떻게 세계적인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정호 연구위원님과 그리고 김재구 교수님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을 육성하는 것과 그리고 둘째 금융특구를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 거래를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외환 거래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 자본을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주요 정책에 기반을 하여서 좀 더 우리 부산에 어떻게 금융 중심지로 좀 더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앞서 서정호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산을 포함하여서 세계에는 120여 개의 금융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이 120여 개의 도시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경쟁적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를 비추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싱가포르와 두바이 그리고 도쿄, 홍콩 등 모든 신흥금융 중심지 그리고 현재 선도금융 중심지들이 역외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968년에 ACU, DBU 디바이드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책을 펼쳐서 역외금융을 집중적으로 조성했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JOM이라는 제페니스 옵쇼어 마켓을 창출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산도 역외금융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앞서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차별적으로 우리 부산을 조금 육성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도적인 준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 외국환 규정에 역외금융 관련해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마련을 해뒀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현재 채권 발행 등 증권적인 부분도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이러한 규정이나 그리고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추진을 해서 조금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이 잘 아시겠지만 해양과 그리고 파생금융 특화금융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김근선 본부장님도 강조 주셨지만은 앞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적인 요소가 해양 산업을 포함해서 해양 금융 산업에도 현재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과 지속 가능 그리고 해양 금융 분야를 모두 함께 약성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KMI야 그리고 해양대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께서 현재 선박금융에 있어서 조각투자 플랫폼을 구현을 해서 우리 민간 선박금융 분야를 좀 양성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부산이 현재까지는 해양과 파생특화 금융 중심지였지만은 정체성에 있어서 좀 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처럼 우리도 부산도 지속 가능, 해양 그리고 디지털 모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정호 연구위원님께서 네트워크 효과를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 진흥원 또한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직접적인 측면에서는 부산이 계속적으로 성과를 이뤘지만은 직접적인 입장에는 공급자적 측면입니다. 공급자적인 측면이어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 경제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매칭을 하면서 저희 금융중심지가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오늘 말씀 주셨던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항공, 양자기술, 탄소중립, 복합리조트 등 이러한 분야는 인프라적인 금융과 그리고 제반시설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금융중심지 기관이 정책적으로 금융을 공급을 하고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수요를 끌어들여서 계속적인 매칭을 통해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이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회자로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가 부산의 인구가 40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995년에 부산의 인구가 385만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정점이었고 올 3월에 부산 인구가 329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 기간 동안 14.5%가 줄어들었고요. 그 기간 동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구가 증가한 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보면 역시 30년 기간 동안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적인 성장률을 뛰어넘었던 데는 불과 두세 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부산의 상황을 설명하지만은 인구라든지 이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어려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추진하듯이 특구라든지 특별법 이런 데 관한 노력도 역시 했고 정부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가 계속 사이즈가 줄어들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문제가 어떤 외생적인 힘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깊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더라도 건강한 자연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고 또 자기 발전성이 있습니다. 부산은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하고 이렇게 자기 발전적인 생태계가 어떤 점에서 파괴가 돼가지고 결국 아무리 이렇게 수혈을 하더라도 극복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경제학을 연구한 연구자로서 저도 부산 문제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집중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점점점 잃게 되고 결국 이제 최근 한 1-20년 동안 제가 잘하는 문제에 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부산 연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답은 못 찾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조금만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가지고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좀 더 큰 문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세션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최병호 교수님과 또 열띤 의견으로 토론의 장을 펼쳐주신 토론자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3차 부산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제1세션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현안을 주제로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해보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발표와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요. 다시 오후 3시부터 제2세션을 앞과 동일하게 이곳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긴 시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취하신 후에 오후 3시부터 다시 동일하게 이곳에서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휴식을 취하신 후에 2시 57분까지 다시 이곳에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